경우의 수 구하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순열과 조합에서요. 먼저 순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순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요. 이때 순서대로 나열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사용함을 기억해야 됩니다. 기호로는 n permutation r로 써요.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입니다. 좌변은 n permutation이고요. 우변에 보니까 좀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R개의 빈칸이 있는 거예요. 여기 그림에서처럼 R개의 빈칸이 있는데 자, 여기 N개에서 먼저 첫 번째 칸에 이제 채워보는 거죠. 그러면 N개 중에 선택하니까 하나를 경우의 수는 N가지죠. N이죠. 근데 여기 하나 채웠어요. 나머지가 N-1이죠. 두 번째 칸을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-1, 세 번째는 N-2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어가요. 그리고 R번째는 N- 가로 여기 끝에 있는 식처럼 n 가로 열고 r-1 가로 닫고인데 보통은 가로를 풀고 n-r 플러스 1로 씁니다. 이 수들의 곱으로 n permutation r이 정의됩니다. 근데 permutation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. 바로 n 팩토리얼입니다.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n 팩토리얼로 읽어요. n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 수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방금 전에처럼 n개의 네모칸이 있어요. 그러면 맨 왼쪽부터 한번 수를 채워볼까요? 첫 번째는 n개 중에 선택하니까 n개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. 근데 여기 하나 채웠어요. 나머지는 n-1이죠. 두 번째는 n-2죠. 이렇게 하나씩 줄어가면서 마지막에 1까지의 곱, 이것을 n 팩토리라고 정의하는 겁니다.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. 0 팩토리얼은 0이 아니라 1로 정의합니다. 이건 정의예요. 외워야 됩니다. 간단한 예제를 보면 8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방금 전에 정의에 따라서 8 팩토리얼이 되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8 곱하기부터 1까지 곱이 됩니다. 이건 정의대로 이렇게 쓰고요.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. 이번엔 이제 n permutation r을 좀 복잡해 보이는 우변을 좀 간단하게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없을까에 대한 식인데요.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같죠.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n-r부터 차례대로 곱해서 1까지 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분자는 n부터 1까지 곱이 되고요. 분모는 n-1부터 1까지 곱이 됩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정의한 대로 n-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주로 이 공식을 외워요. n permutation r 하면 n-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을 외우면 됩니다. 그리고 특수한 경우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n permutation n인데요. n에다가 여기 아래다가 n을 대입하면 됩니다. 그러면 n-n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이라 가지고요.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했었죠. 따라서 n 팩토리얼이 되고요. n permutation 제로는 아래다가 제로를 대입하니까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에 대해서 1이 됩니다. 이런 값들은 거의 외워두고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. 간단한 예제를 볼까요? 1, 2, 3, 4, 5에서 3개를 선택하여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. 5개에서 3개를 선택하죠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 자리 정수는 순서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5 permutation 3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위의 공식에 따라서 5-3 팩토리얼분의 5 팩토리얼이 돼서 2 팩토리얼분의 5 팩토리얼 이 값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돼서 60이 됩니다. 또 다른 예제를 보면 0, 1, 2, 3, 4에서 4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네요. 자, 이때 주의할 거는 0이 있다는 것이 자릿수에 0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제일 큰 자릿수 맨 왼쪽에는 0이 올 수가 없다는 부분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짝수가 되는 조건이 있네요. 그러면 어떨 때 짝수가 되느냐? 짝수가 되는 경우는 1위 자리에 0 또는 2 또는 4가 오는 경우죠. 그래서 경우의 수를 3개로 나눌 수 있어요. 이때 마찬가지로 0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이 되는 거 알죠? 합의 법칙이에요.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. 첫 번째, 1위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0이 이제 빠졌으니까 요 1, 2, 3, 4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겠죠. 그래서 4 permutation 3이 되는 건데요. 1위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나 4가 오는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2가 오는 경우 먼저 계산하면 1000위 자리죠. 1000위 자리에 0이 올 수 없죠. 그러니까 2가 없는데 0도 올 수 없어요. 나머지 1, 3, 4 중에 하나가 와야 되겠죠.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세 개의 수. 그러니까 이제 1000위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. 이제 두 자리만 채우면 되겠죠. 두 자리는 0도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2가 빠지고
그 다음에 만약 1이 왔다 그러면 1과 2가 빠지고 나머지는 뭐 0, 3, 4잖아요. 그러니까 3개의 수 중에서 뭐 2자리를 채우면 되니까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3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예요. 1의 자리에 4가 올 때도 똑같죠. 그래서 3 곱하기 3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3개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. 더하는 과정은 퍼뮤테이션에 대한 정의 아까 수식을 그대로 이제 뭐 n 퍼뮤테이션 r 그 식이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복잡하지 않고요. 다른 예제를 볼까요? 여학생 3명, 남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인데요. 이웃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묶어 생각합니다. 남학생들을. 그러면 몇 명이 되나요? 여학생 3명, 남학생 묶어서 1명. 총 4명을 일렬로 세웁니다. 근데 이때 4명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남학생 2명, 묶여있는 2명을 또 일렬로 세울 수 있죠. 그러니까 결국에 4명을 세운다, 4팩토리얼, 그리고 남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운다, 2팩토리얼인데요. 4명을 세우고 그리고 남학생을 세우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니까 곱의 법칙이라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. 그래서 24 곱하기는 48이 되는 거예요. 그림에서처럼 여학생 3명, 남학생 1명을 묶어 생각하는 거죠. 예,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이번에는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먼저 그림을 보는 게 좋겠네요. 이 그림에서 여학생 3명 있네요. 하얀 부분,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. 그럼 3팩토리얼. 그러면 남학생이 설 수 있는 경우가 이 노란 부분에 설 수 있는데 4가지 영역에 4가지 위치에 2개를 선택하여 남학생을 세우면 되겠죠. 그러니까 4개에서 2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세운다. 즉 4 퍼뮤테이션 2가 되겠죠. 따라서 결국에 3팩토리얼 곱하기 4 퍼뮤테이션 2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.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